지금 그 개그우먼 이수진님이 그 한가인님을 저격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잖아요. 이수진님 그 영상 보니까 지금 그 영상이 조회수가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 700만이 넘었던데 770만 뷰가 넘었네요. 이런 뭐 대치동 뭐 도치맘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대치동에서 그 애드 사교육 같은 거에 정말 진심인 그 여자들을 좀 풍자한 컨텐츠를 이수진님이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몽클레어 패딩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위적인 교양스러운 말투라든지 그 애를 이제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그 아직 막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교도 가기 전 애들을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의대 보내고 뭐 성공시킨다 뭐 영재를 만든다 어쩌고 하면서 대치동 맘들 보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무슨 막 학원을 막 여러 개씩 보내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흔히 뭐 강남 파라꾼이라고 해가지고 강남 파라꾼 중에서도 대치동 맘들이 이제 극성이라고 원래 유명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수진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웃기게 되게 풍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몽클레어 패딩이 대치동 맘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치동 맘들이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당근마켓에다가 본인들이 입던 몽클레어 패딩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입은 게 이제 이 밍크 그 베스트였는데 이걸 또 이 이수희님이 2부에서 이걸 또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엄마들이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우연히도 한가인님이 그 요즘에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완전히 이 모습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수지님이 막 패러디를 하고 풍자를 했던 이 모습을 한가인님은 이제 본인의 그 데일리 어떤 일상이라고 하면서 자식들 이렇게 등교시켜주고 학원 보내고 우리 애가 무슨 영재다 막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차 안에서 막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겹친 거예요. 우연히.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수지님이 한가인님을 저격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대치동 맘들의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우연히도 한가인님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들어맞는 케이스였던 것뿐이죠. 이수진님이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런 같은 연예인을 무슨 그렇게까지 대놓고 저격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격을 하려고 했으면은 최대한 티나지 않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히려 정말 티나게 저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딱딱 모든 게 다 들어맞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기서 돌리고 막 엄청나게 막 조롱 비슷하게 했던 것들이 한가인님이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한가인님 유튜브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조롱 섞인 댓글도 달고 막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가인님이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수지가 한가인을 저격했다 뭐 보기 좋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악플러들도 또 막 있고 이래요. 한가인님이 보니까 여태까지 뭐 자랑 아닌 자랑 이런 거를 은근히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무슨 뭐 신발 자랑 같은 것부터 해서 신발이 한 20켤레인가 있던데 그래서 그걸 쫙 깔아놓고 요즘에 내가 신는 신발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신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뭐 이수지님이라든지 한가인님 누가 뭐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대치동 맘들 얘기가 요즘에 나와가지고 그 대치동 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방금 이렇게 YK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한가인은 자격이 있지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가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교육 시키고 이러는 게 뭐가 문제냐 나도 돈 있으면 저렇게 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고 애한테 저건 너무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들 뭐 근거는 있어요. 다들 뭐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는 뭐 다르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요즘 그 대치동 맘들 이슈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어떤 강남 파라꾼 어떤 대치동 막 이런 데서 좋은 학원 보내면서 어릴 때부터 무슨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여러 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한테 미안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뭐 대치동 맘들처럼 자식을 챙겨주지도 못할 건데 내가 애를 왜 낳냐 내 자식한테 이거는 미안해서 안 된다라는 분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 대치동 맘들처럼 전 한가인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대치동 맘들처럼 애들이 한참 놀아야 될 시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는 저는 애들이 좀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떤 사회성 같은 것도 기르고 사고 아닌 사고 같은 것도 좀 쳐보고 약간 이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면 애들답게 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주의가 사실은 조금 있는데 대치동 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들이 아 나는 우리 자식한테 저렇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갖는 게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심각하면은 조금 아동학대 수준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그런 말이 있어요. 대치동 맘들이 아니어도 자식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의 끝판왕은 의대잖아요. 다들 의대생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식이 의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학원가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애들을 의대를 보내려면 뭐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그 학원가에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무슨 입시 설명회 같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입시 설명회 막 이런 게 있대요, 요즘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뭐 이러이러한 거를 시켜야 되고, 어릴 때 뭐를 시켜야 되고 뭐를 시켜야 되고, 어릴 때부터 뭐 체계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그런 입시 설명회를 듣고 나서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애들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요, 의사 학부모들밖에 없대.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러니까 자식 공부도요, 부모가 공부를 자기가 좀 해봤어야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들이 실제로 전문직을 하고 의대를 가고 의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게 저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대를 자기가 못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식을 의대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나 자식 둘 다한테 못할 짓이라는 거지. 당연히 그 학원가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어떻게든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어떤 그 위기의식 뭐 이런 거를 줘가지고 어떻게든 학원을, 얘네 입장에서는 애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다녀야, 하나라도 더 많이 다녀야 이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자꾸 겁을 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의대 못 갑니다 하면서. 근데 오히려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해보고 의대를 가본 사람들은 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의대를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예전에 어떤 군대에서 여군 장교가 남자 훈련병을 얼차려를 시키다가 죽을 때까지 얼차려를 시켜서 안타깝게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여군 장교도 본인이 얼차려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받았다 보니까 적정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그 완전군장 매개해가지고 그 연병장을 몇 바퀴를 돌리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를 몰랐던 거야. 걔는 지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죽을 정도로 돌려가지고 그 훈련병이 사망을 했던 건데, 저는 요즘 그 자기 자식 뭐 의대 보내고 싶다, 뭐 서울대 보내고 싶다 하는 부모들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모르는 거야, 적정선을. 그러니까 이게 흑수저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랑도 조금 괴가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하는데, 흑수저들이, 진짜 흑수저들 중에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하는데 성공을 못해. 왜냐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내 부모님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사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수저 친구들 중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의미 없는 노력만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시키려는 사람도 내가 그걸 해봤어야지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강도로 해야 맞는 건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굉장히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자식들한테 시키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 본인들한테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를 자식들한테 시킵니다. 나는 이거를 대체 왜 이 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동학대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대치동 부모님들이 애들이 막 이렇게 오전 오후 막 밤까지 저녁까지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 보면, 지금 저는 나이가 40이 가까이 됐는데도 저한테 하라 그래도 그거 들어서 못해 먹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아직 자아도 제대로 형성 안 된 그 애들한테 부모가 강제적으로 이걸 하는 게 나는 맞냐는 거야. 그거 부모님들 본인들한테 하라고 해도 못해요 대부분. 근데 왜 대체 어른들도 본인들도 못하는 걸 애한테 시키냐고. 요즘 부모님들이 그 자식 키우는 걸 보면 너무 웃겨. 왜 자기는 애 앞에서 무슨 뭐 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패스트푸드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처먹으면서 애한테는 간 하나도 안 돼 있는 진짜 개 맛대가리 없는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먹으라고 하면서 왜 안 먹냐고 애들을 막 혼내는 거야. 약간 그렇다니까? 아니 어른도 제대로 못하는 걸, 그 이유식 맛대가리 없는 거 어른한테 먹여도 어른도 안 먹어요, 맛없어가지고. 근데 그 애들한테 그거를 강제로 하면은 그거를 먹겠냐 고. 그러니까 저는 애가 뭐 아직 돌도 안 됐지만 저는 분유도 다 먹어봤어요. 제가 종류별로 뭐가 제일 맛있나, 우리 애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알고요, 공부하는 거 힘든 거 다 똑같고,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힘들어요. 애들은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절제 같은 거를 어른보다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어른들도 하기 싫고 어른들도 힘들고 이런 걸 애한테 대체 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자식이 의대를 가는 거는 꿈도 안 꾸거든요. 왜냐면 저도 공부머리가 없고 저희 와이프도 그냥 예체능에서 평생을 했기 때문에, 저랑 와이프의 유전자를 받아서 낳은 아이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아니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파 심은 데서 팥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내 유전자가 애초에 공부랑 담을 쌓은 유전자인데 이거를 왜 내 자식은 의대를 보낼 거라는 목표를 왜 잡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서울대 집안은 애초부터 싹 다 서울대고, 의사 집안은 싹 다 의사고, 교수 집안은 싹 다 교수입니다. 이게 우연 같나요? 우연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 논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게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장 유전적 요인이 심한 게 공부래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무슨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 공부 쪽에 있어서는 노력이 막 그렇게까지 크게 먹히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공을 한다든지 목표가 어떤 정점을 찍어야 되는 분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부모가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공부의 정점은 의사고 운동의 정점은 어떤 금메달리스트 이런 거잖아요. 프로 선수.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 자식들이 스스로가 하고 싶다는 거 아니면은 부모가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학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본인이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 학원 보내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보내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의대 가고 싶어요, 저 열심히 노력하게 좀만 도와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물심양면 제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해주겠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엄마 네가 무슨 의대야, 야 메타인지 챙겨 임마, 네가 무슨 서울대야, 아빠도 그게 공부머리가 없는데 너 해도 안 돼 어차피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능력이 되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는 맞지만, 본인이 하고 싶대잖아. 그거는 맞지만 부모가 그냥 야 손흥민 같은 선수 봐봐, 너도 그렇게 돼야 돼, 손흥민처럼 노력해가지고 너도 프리미어리그 가야 돼 하면서 애를 어릴 때부터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요즘 대치동 맘들이 이렇게 저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이러는 게, 막 한가인님 개인에 있어서는 많이 막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모두가 한가인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막 그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무슨 좋은 학원들 보내고 이런 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조가 생긴 게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애한테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애가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진짜 재밌는 것만 보고 행복한 것만 보고 친구들이랑 진짜 흑장난도 하고 이래야 될 시기에 그렇게 하루 종일 내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애들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의 이슈는 상당히 올바른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면은 뭐 한가인님만큼 서포트는 못 해주겠지만, 저도 웬만한 사교육은 다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아니면은 저는 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어차피 공부머리는 저 닮았으면은 애초에 타고 날 수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면은 해주겠지만, 그게 본인이 어떤 그런 자아 같은 게 제대로 생기지도 않았을 때 너는 의대 가야 돼, 너는 금메달 따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이 저학년이라 빡세게 시키진 않지만 앉아서 스스로 자기 숙제, 과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까지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저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애들이 학교 숙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공부 같은 거는 그냥 중간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도 못 가고 정말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애가 학교 성적이 꼴찌야, 이거는 당연히 부모된 도리로 뭐라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생의 본분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내 위치에서 본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맡은 바 어떤 임무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평타 이상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주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식을 키울 거예요. 당연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학생이고 부모가 먹여 살려주는 대신에 부모의 돈으로 얘는 그냥 모든 거를 다 하는 대신에 부모가 학교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해야 되는 맡은 바 임무는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숙제를 안 했어.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고 맨날 공부를 그냥 평타 이상도 안 해. 그러니까 수업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날 때부터 무슨 애가,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대치동 부모들처럼 뭐 애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애가 공부를 하기 싫대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예 공부를 아예 담 쌓아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간만 가면은 저는 뭐 공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딱히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사 아빠 대치동 과에서 오면 짜증이 난다 이 얘기함.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 유치원 시절에 어차피 한글도 배우면서 같이 그 영어까지 배우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차피 우리가 나중 되면은 우리나라 거의 인구 소멸 단계고 어느 정도 먹고 살려면 영어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는 저희 나이 또래 때나 거의 되는 거라고 보고, 나중에는 거의 저는 우리나라 그 인구 부족 문제를 결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한민족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구수를 채울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 같은 거는 어차피 의무 교육이긴 하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 같은 거에는 조금 힘을 줘도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막 보면은 요즘에 대치동막 이거 풍자한다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서 제기차기가 나와가지고 제기차기 1대1 뭐 개인 가회 이런 거까지 시키는 그런 것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극성이긴 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김연아 선수가 막 뭐 난리 나고 막 이러니까 다들 무슨 피겨 스케이팅 학원 이런 게 무슨 성황을 이루고 뭐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가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축구 교실 이런 데가 진짜 문전성시를 이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그렇다는 거야.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걸 하게 해줘야지. 제기차기 과외는 없지만 줄넘기 과외는 있어요. 줄넘기 과외는 왜 있는 거예요? 키 크라고? 저도 이제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왔잖아요. 위례신도시로 이사 와서 처음 본 게 그거예요. 줄넘기 학원. 근데 줄넘기를 하면 키가 큰다고 해가지고 줄넘기 학원이 있는 건가? 그거를 모르겠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불안해서 하는. 보통 저런 것들이 많죠.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치킨 게임이거든요. 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 일단 내가 공부를 안 해봤어. 내가 의대를 안 가봤어. 그래가지고 내 어떤 나만의 철학 같은 게 없고 소신이 없고 그냥 주변에서 다 해. 옆집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도 자기 자식을 의대를 보낼 거라는데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 근데 불안해지는 거야. 우리 애도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것도 시키고 제가 하는 것도 시키고 하다가 이제 애만 쥐잡듯이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영유 영어 학원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뭐 영어 학원을 떠나서 그냥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무슨 저는 뭐 이수진 님이 잘했다 아니면 뭐 한가인 님이 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깨닫고 내가 저렇게까지 못해도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가 뭐 강남 8학군 이런 거에서 자라지 않아도 충분히 제대로 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저렇게 과한 그 학부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지만 않는다면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치동 맘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좋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본인들이 제발 그것만 명심을 하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거를. 본인들이 공부를 못했으면은 자기 자식도 공부를 못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다가 무슨 자식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 하는데 오히려 자식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어른들도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결국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어른들도 폰 뺏어놓고 1시간만 있으라 그러면 못 있어요. 어른들도. 다 큰 어른들도. 전두엽이 완성된 어른들도요. 폰 뺏어놓고 1시간 동안 폰 보지 말라 그러면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라 그러는 게 얼마나 애들한테 곤욕이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해. 그리고 자기가 먹기 싫은 거를 애들한테 계속 먹이고 지들도 편식하면서 지들도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지들도 식단 조절 못 해가지고 뱃살 나오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애들한테는 맛대가리 없어도 계속 건강에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고 그러면 지도 똑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인정한다니까. 애한테 정말 맛없는 거를 먹여가면서 애 무슨 건강 식단 관리를 한다고 쳐. 자기도 똑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난 그건 인정한다. 그것도 과하긴 해. 왜냐? 나는 어른이니까 절제가 되는 거고 나는 어른이니까 닭가슴살 먹고 몸짱 되고 막 이게 된다고 쳐도 애는 애잖아요. 애는 자기 절제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저는 아기를 지금 키우면서도 막 사람들이 그래. 나 어떤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니까 애가 안 그치고 계속 우니까 엄마가 막 자기가 들고 있던 걸 막 던지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짜증내면서 지가 우는 거야. 엄마가 애가 막 계속 우는 거를 애기를 달래다가 애가 안 달래지니까 막 짜증내면서 던져서 애가 그 던지는 걸 보면서 쫄아가지고 갑자기 벙쪄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막 진짜 뭐 악을 쓰고 울 때가 있어요. 악을 쓰고 우는데 저도 솔직히 인내심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도 해줘보고 저렇게도 해줘보고 이게 불편한가 저게 불편한가 하면서 무슨 뭐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애가 울으면 안 그쳐. 그러면 저도 솔직히 지치죠.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짜증도 나.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얼마나 답답할까. 애들은 태어나면 눈도 제대로 안 보여요.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리고 말도 못해. 내가 짜증이 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되게 불편해. 어른들도 막 꽁꽁 싸매놓고 어디를 눕혀놨는데 불편하면 막 미쳐버릴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말도 못해. 눈도 안 보여. 내 세상에 태어났어. 눈도 안 보이고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아프고 한데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애가 너무 안쓰럽더라고. 아니 얘는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면은 얘는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빨리빨리 뭐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밖에 없지. 무슨 뭐 이거 갖다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나다가도 안 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얘는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부모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리선님, 세상은 지옥인데 왜 애를 낳아서 지옥을 선물하냐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은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지옥이면은 왜 지옥에서 그 사람들은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만큼 좋은 것도 많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내가 사는 게 지옥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안 살면 되잖아.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아주 난리가 나요. 세상이 지옥이라도 자식한테 선물해주고 싶지 않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시한부 판정 한번 내려보세요. 아주 이 사람들 세상 억울해서 막 미쳐버리려고 할걸요? 아니 근데 왜 시한부 판정 왜 싫어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운트다운을 얻게 된 건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되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논란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선님 근데 옷 진짜 대박이에요. 남편이 억강이 됐어요. 아이 감사합니다.